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에 아는 사람들한테 추천을 다 해줬어요. 근데 친구들이 결제할 때마다 10만 원씩 받았거든요. 그래서 한 지금까지 받은 게 200만 원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해지도 써볼까요? 해지 넘어가서 오른쪽 아래 계약의 해지 땡땡, 계약의 해지 땡땡. 완전 유효한 계약을 장래에 대해서 소멸시키는 것. 완전 유효한 계약을 장래에 대해서 소멸시키는 것. 완전 유효한 계약을 장래에 대해서 소멸시키는 것. 썼어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법률행위를 하면서 법률행위에 하자가 있어서 계약을 없애는 걸로 총 4개 배웠어요. 자, 칠판 오실까요? 무효 배웠네요. 무효. 그리고 취소도 배웠죠. 그 다음 지금 해제도 배웠고 해지도 배웠어요. 그러니까 제가 가르쳐 드린 것대로 개념을 정의하면 4가지를 다 구별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무효는 뜻이 뭐였죠? 무효는 언제부터? 처음부터 아무런 효력이 생기지 않는 게 이게 무효. 그 다음 취소는 이릉유효죠. 이릉유효한 법률행위를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것. 그 다음 해제는 완전 유효한 계약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것. 그 다음에 해지는 완전 유효한 계약을 장래에 대해서 소멸시키는 것. 그 다음 무효는 사유가 몇 가지 있다 그랬죠? 무효사유? 외우고 있어야 돼요. 무효사유 해봐요. 권리 능력 없을 때, 의사 능력 없을 때, 그다음 확정할 수 없을 때, 원시적 불능, 그다음 효력 법규 위반, 그다음 반사회적 법률행위, 그리고 불공정한 법률행위, 비유알알무선, 그다음 통정무선. 이거 제가 몰라가지고 맨날 외우는 거죠. 자, 그다음에 취소 사유는 3가지죠. 취소 사유는 3가지죠. 3가지 뭐죠? 제한 능력, 착오, 사기 강박. 제한 능력, 착오, 사기 강박. 그다음 요 해제의 경우는 당사자가 이제 약정한 사유. 당사자가 사유를 정해두고 약정한 사유가 생겼을 때 계약 해지하는 건 약정 해제라고 하고, 그다음에 채무 불이행이 있을 때 인정되는 해제는 법정 해제. 그래도 똑같아요. 해지도 당사자가 사유를 약정해두고 약정한 사유가 생겼을 때 계약을 없앨 수 있도록 하는 건 약정 해지권 이렇게 말합니다.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없애는 건 무슨 해지? 법정 해지. 이건 사유가 이제 약정, 그다음 채무 불이행이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요 무효는 아까 언제부터 효력이 없다 그랬죠?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이유가 취소에 비해서 무효가 하자가 크다, 작다. 크다. 그러니까 하자가 매우 큰 거예요. 하자가 매우 크니까 얘는 언제부터? 처음부터 아무런 효력이 생기지 않는 겁니다. 취소의 경우에는 미성년자가 부모 동의 없이 계약을 체결했다, 사고 일으켰다, 사기당했다, 강박당했다, 이게 취소죠. 그러니까 이 취소는 무효에 비해서 하자가 비교적 경미한 거예요. 하자가 무효에 비해서는 비교적 경미하니까 일단 계약의 효력은 생긴다, 안 생긴다? 생긴다. 그리고 취소권자의 개인의 선택에 맡기는 거죠. 이 사람이 취소하고 싶으면 취소하는 거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다음 굳이 이제 취소를 안 해도 되는데 취소할 마음을 가지면 또 취소시킬 수도 있죠. 그럼 취소를 하게 되면 처음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계약의 효력이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취소는 일단은 유효하다는 거예요. 이릉 유효한 법률행위를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거고, 그다음 해제하고 해지는 계약 자체는 아무런 하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 계약은 뭐하다? 완전 유효하다. 그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여기는 이릉 유효, 여기는 완전 유효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다음에 해제는 무슨 계약관계 없을 때 쓰는 단어예요? 일시적 계약관계. 그다음 해지는 계속적 계약관계를 없을 때 쓰는 단어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약정해제, 법정해제 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어요. 자, 해제권의 발생 원인 쪽에 와서 이는 별표. 해제권의 발생 원인은 별표. 그럼 책으로 어디로 오냐면 270페이지입니다. 270페이지. 270페이지에 오셔서 해제권의 발생 원인 찾았어요? 이거 별표. 먼저 약정 해제권의 기억 3줄 나와 있는데 읽어보세요. 약정 해제권에 나와 있는 기억 3줄 차근차근 읽어봅니다.
자, 칠판 올까요? 이 사람이 토지 가지고 있고요. 토지에 대해서 이제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네, 이 사람은 이제 건축업자예요. 건축업자. 그러니까 땅 사서 빌라 같은 거 지어서 이제 분양하는 사람인 겁니다. 이 사람은 이제 요 땅을 사서 요 위에다가 빌라 같은 걸 지어서 이걸 분양해서 수익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요 을은 반드시 땅을 사서 이 위에 뭘 지을 수 있는 땅이어야 되죠.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이어야 되죠. 그래서 요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갑하고 을이 이렇게 이제 합의한 겁니다. 건축 허가를 받지 못하면 누구라도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자 이렇게 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뭘 받지 못하면 건축 허가를 받지 못하면 일방적으로 계약을 뭐 할 수 있도록 하자 해지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겁니다. 이렇게 당사자가 사유를 약정해 두고 약정한 사유가 생겼을 때 일방적으로 계약을 없앨 수 있도록 하는 게 무슨 해제다? 약정 해제라는 겁니다. 실제 건축 허가 신청을 해봤는데 허가가 안 떨어진 거예요. 그럼 갑도 을도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건축허가 떨어지지 않아서 우리 계약을 해지하겠다 이렇게 의사를 표시한 겁니다. 그럼 이때 갑의 승낙이 있어야 계약의 효력이 상실되는 거예요. 승낙이 없어도 계약의 효력이 상실되는 거예요. 승낙이 없어도. 그러면 이 해제의 경우에는 을의 의사표시 한 개만 가지고 되죠. 의사표시 한 개만 가지고 되는 게 무슨 행위죠? 얘가 무슨 행위? 단독행위. 그 다음에 요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서 법률관계가 직접 변동하는 권리를 세자로 뭐라 그러죠? 법률 효과 발생할 때 상대방의 승낙이 필요가 없는 것 세자. 이게 지상물 매수 청구권, 지료 증감 청구권, 지상권 소멸 청구권. 얘네들은 다 형성권이다 이거죠. 형성권. 그러니까 해제는 무슨 행위예요? 해제는 단독행위. 해제권은 무슨 권? 형성권. 다시 해제는 단독행위. 그다음에 해제권은 무슨 권이다? 형성권. 그러니까 해제하겠다라는 의사표시 하나만 있으면 상대방의 뭐가 없어도 승낙이 없어도 직접 법률관계가 소멸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다시 당사자가 사유를 뭐 해두고 약정을 해두고 약정한 사유가 생겼을 때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무슨 해제이다? 약정해제. 옆에 3개 쓰도록 하겠어요. 약정해제 옆에다가. 자, 먼저 약정해제권의 발생 원인은 뭐라고 말하면 될까요? 약정해제권의 발생 원인은 당사자가 사유를 정해두고 그 약정한 사유가 생겼을 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약정해제니까 약정해제권의 발생 원인은 그냥 약정 사유의 발생 그렇게 하면 돼요. 약정해제권의 발생 원인은 약정 사유의 발생 그렇게 말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3가지를 잘 정리하기 바랍니다. 첫 번째, 약정해제의 경우에 소급표 있어요 없어요? 소급표.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토지 매매 계약을 이때 체결한 겁니다. 그 다음 채무 불이행을 원인으로 채무 불이행이 아니고 건축허가를 받지 못해서 이때 계약이 해지가 된 거예요. 그럼 약정한 사유가 생겨서 계약을 해지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해지한 때부터 계약의 효력이 상실된다. 처음부터 효력 상실한다. 역시 처음부터요. 처음부터니까 약정 해제의 경우에도 소급효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원상 예보가 의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약정 해제의 경우에 원상 예보가 의무 있다 없다?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당연히. 예를 들어서 그 토지 매매 계약 체결했어요. 토지 매매 계약을 하면서 계약금조로 한 1,000만 원의 돈을 받은 거예요. 그다음 토지 매매 계약서 특약사항에다가 건축허가 받지 못하면 계약 해지할 수 있도록 하자고 했는데 실제 건축허가 안 떨어진 거예요. 그럼 계약 해지하고 난 다음에 당연히 계약이 해지가 됐으니까 토지 매매 계약 체결하면서 받았던 계약금을 다시 돌려줘야 된다. 돌려줄 필요 없다. 돌려줘야 되죠. 그러니까 여기도 당연히 원상 예보 의무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가 중요한데요. 잘 생각해보고 일단 찍으세요. 약정 해제의 경우에 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약정 해제의 경우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당연히 안 되겠죠. 왜 안 될까요? 원래 뭘 받지 못하면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자 이렇게 정한 거죠. 뭘 받지 못하면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면 일방적으로 계약을 깰 수 있다 이렇게 정했다는 거예요. 그럼 실제 건축허가 신청을 해봤는데 허가가 안 떨어져서 계약이 해지가 된 거예요. 그럼 애초부터 뭘 받지 못하면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미리 정한 거니까 이 허가 받지 못해서 계약이 깨졌다고 해서 손해배상 청구하고 이건 당연히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다른 해제의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해서 잘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좀 전에 요거 해지하고 비교할 때 이쪽에 와봐요. 요 해제의 경우에 소급표 원상의 여부에다가 손해배상 청구 이렇게 동그라미 이렇게 제가 해놨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해제의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근데 이 해제도 구체적으로 내용 안에 들어가면 손해배상 청구가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고 그렇다는 겁니다. 특히 요 무슨 해제? 약정 해제의 경우에는 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요 세 가지를 옆에 잘 필기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약정 해제 옆에 세 가지. 그리고 약정 해제는 이게 다예요. 의 알고 그다음 특징적인 내용 세 가지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다시 이제 쓴 거 보고 확인하세요. 당사자가 사유를 약정해 두고 약정한 사유가 생겼을 때 일방적으로 계약을 없앨 수 있도록 하는 건 무슨 해제라고요? 약정 해제. 약정 해제의 경우에 첫 번째 소급효 있다 없다 있다. 두 번째 약정 해제의 경우에도 원상 여부 의무 있다 없다 있다. 세 번째 약정 해제의 경우에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두고요. 좀 쉬었다가 법정 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